안녕하세요. 광활한 우주에서 순위를 찾는 우주랭킹입니다. 여러분은 1조 원의 위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애플은 2022년 1분기 동안에만 123조 원의 매출을 올렸고, 우리나라 정부도 2022년 올해 예산을 600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요즘은 뭐만 하면 조 단위의 금액이 나오니 1조 원이란 금액이 참 가벼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따져보자면 1만원권으로 쌓인 1조 원으로 옮기려면 5톤 트럭 20대가 필요합니다.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의 4배, 에베레스트 산보다는 1.26배 높으며 가로로 이어서 놓는다면 400km 상공에 떠있는 국제우주정거장까지 19번을 왕복할 수 있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인류는 천문학 프로젝트를 위해 조 단위의 큰 돈을 쏟아부어 왔는데요. 오늘은 우주 역사상 가장 비싼 프로젝트 탑 6를 공개합니다. 탑 6.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약 12조 5천억 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2021년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우주로 올라간 차세대 우주망원경입니다. 제임스 웹은 30년 동안 천문인들을 설레게 했던 허블 우주망원경의 길을 죽일 정도로 대단하죠. 망원경의 지름은 6.5m로 허블보다 2배 이상 크며 빛을 모을 수 있는 능력도 7배가 넘습니다. 빛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망원경의 거울을 금으로 코팅했죠. 이런 특징들을 종합하면 제임스 웹 망원경의 관측 능력은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는 뛰어날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2022년 7월 12일 나사는 제임스 웹이 찍은 5장의 사진을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허블과 같은 지역을 훨씬 더 짧은 시간 동안 촬영했음에도 제임스 웹이 훨씬 선명하고 자세한 은하단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나사는 지금까지 촬영된 먼 우주 사진 중 가장 깊고 선명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역대급 비용을 들인 만큼 역대급 사진을 뿜어내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탑 6입니다. 탑 5. GPS 위성 프로젝트. 여러분은 길이 헷갈릴 때 무엇을 보시나요? 북극성은 아니겠죠? 아마도 지도를 보실 겁니다. 편리하게도 GPS 기능을 사용하면 우리의 위치를 지도에서 곧바로 나타내줍니다. 1978년 처음 발사된 GPS 위성은 오늘날에도 꾸준히 사용됩니다. 위치 정보를 알기 위해선 인공위성 3대, 오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1대, 총 4대의 인공위성이 사용되는데요.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내 위치를 확인할 때마다 인공위성 4대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스템 덕분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정확한 위치 정보를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로 지체 없이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료! 정보가 곧 돈인 시대에 이런 고급 정보를 왜 공짜로 뿌리는 걸까요? 사실 GPS는 미국의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으나 1983년 대한항공 007편이 소련 상공에서 격추당하며 탑승자 269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GPS 정보가 민간에 개방된 것이죠. 31개의 위성을 발사하여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GPS 프로젝트가 가장 비싼 프로젝트 탑 5입니다. 탑 4. SLS 로켓. 사람을 태워 달과 화성을 탐사하기 위해 개발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 SLS입니다. 건물 32층 높이에 해당하는 총 길이 98.1m의 SLS는 미국 유인 달 착륙 프로젝트 아폴로 미션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개발된 우주 로켓입니다. 길이는 닐 암스트롱을 달에 보낸 약 111m의 세턴 5 로켓보다는 짧지만 최대 추력은 15%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오랜 개발 기간을 거쳐 지난 22년 3월에 실물로 첫 공개되었습니다. 빌 넬슨 나사 국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이 등장했다면서 우리는 상상한 것을 만들었으며 중단하지 않고 가능한 것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인류는 곧 새로운 탐사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예정된 유인달 착륙 미션의 SLS 로켓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부디 돈값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탑 3. 아폴로 계획 약 132조 원.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의 선장 닐 암스트롱은 달 표면을 밟으며 말했습니다. 이는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입니다.
이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사상 처음으로 지구가 아닌 천체에 발자국을 찍은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치열했던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은 인류를 한 발자국 더 도약하게 했습니다. 물론 부작용이라면 미국 경제를 휘청이게 할 만큼 막대한 예산이었죠. 공식적으로 발표된 아폴로 계획의 예산은 우리 돈으로 132조 원이지만 약 50년 전임을 감안하여 물가 및 GDP와 대비한다면 현 시세로 약 10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에 가까운 것입니다. 결국 예산 부족으로 인해 아폴로 계획은 아폴로 17호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탑 2! 국제우주정거장 약 190조 원. 국제우주정거장은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16개 국가들이 함께 건설한 다국적 우주정거장입니다. 약 400km 상공에서 90분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돌며 우주실험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나사뿐 아니라 러시아 연방우주국, 유럽우주국, 캐나다 우주국, 그리고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구 궤도에 떠있는 인공구조물로는 가장 크며 20여 년간 3,000건이 넘는 우주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건물 하나를 짓고 운영하는데도 수십억이 필요하죠. 하물며 우주에 떠있는 월드컵 경기장만한 국제우주정거장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매년 4조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돈 먹는 하마처럼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국제우주정거장이 탑 2입니다. 탑 1. 우주왕복선 약 250조 원. 탑 2인 국제우주정거장이 만들어지며 지속적으로 지구와 우주정거장을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로켓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탑 3에 랭크된 아폴로 계획의 로켓 세턴5는 1회 발사 비용이 무려 1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 번 발사될 때마다 로또 1등 1,500번 당첨된 금액이 공중에서 태워지는 것이죠. 결국 나사는 국제우주정거장까지 왕복할 수 있는 값싼 왕복선을 개발해야 했고 그것이 바로 우주왕복선이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사는 비용 절감에 실패했습니다. 우주왕복선 발사 비용은 1회 발사에 1조 3천억 원가량이었으며 이 비용으로 30년 동안 무려 130회를 운행했습니다. 카페에서 매일 4,000원짜리 커피를 사먹는 비용이 아까워서 집에 커피 머신을 샀는데 커피 머신 가격만 200만원. 커피를 한 잔씩 뽑을 때마다 3,500원 정도가 든 셈이랄까요? 그 결과 우주왕복선 프로젝트는 약 2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소진하게 되었고 운행 중 2번의 폭발을 맞이하며 아쉽게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인류의 우주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니 돈 많이 썼다고 꼭 아쉬운 일은 아니겠죠? 우리나라의 누리호는 개발을 시작해 발사에 이르기까지 약 2조 원이 예산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똑같이 비교하긴 어렵겠지만 어떤 면에선 고작 2조 원으로 자체 기술 로켓을 발사한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의 우주 랭킹은 여기까지. 안녕!